반갑습니다. 한 번씩 별자리 운세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춘분과 고구 사이에 별자리가 보통 양자리라고 나옵니다. 자, 별자리 운세 보면 양자리라고 나오는데 사실 현재 실제 천문 관측을 하면 이 양자리 아닙니다. 물고기 자리입니다. 분명히 이 기간에 태양이 물고기 자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양자리라고 나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잘못된 거냐?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 처음에 점성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확립이 됐을 때 그때는 분명히 양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간이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 황도 12궁이 있죠. 이 황도 12궁을 보면 천문부터 고구까지 물고기 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기간에 양자리였는데 지금은 왜 물고기 자리냐? 자, 그 비밀이 세차 운동에 있습니다. 자, 세차 운동이라 하면 뭐냐? 자, 우리가 팽이를 돌릴 때 팽이가 돌죠. 팽이가 돌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세히 보면 팽이가 돌지만 팽이 축도 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지만 또 자전을 하면서 공전하죠. 그런데 지구 자전과는 별개로 지축이라는 기둥 자체가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세차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차 운동은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축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12,000년 정도 지난 뒤에는 북극성이 아니라 지축이 직녀성을 향하게 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직녀성이 새로운 북극성이 된다는 말이죠. 태양이 있고, 자, 지구에 공전을 합니다. 자, 만약 여기가 춘분점이었다. 실제로 1년은 뭡니까? 춘분점에서 다음 춘분점까지 기간이 1년이죠. 명리학에서는 그냥 입춘부터 다음 입춘까지가 1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느 절기든 관계없습니다. 춘분부터 시작을 했으면 다음 춘분 되면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지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았으면 다시 같은 자리에 춘분점이 오게 됩니다. 문제는 지구가 공전을 하는 동안에 지축이 약간 회전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회전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의 춘분점이 이쯤에서 만들어졌으면, 자, 1년 뒤에 한 바퀴를 돌아왔을 때는 춘분점이 정확하게 똑같은 자리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덜 오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덜 오게 되는 이유는 지축의 회전 방향이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춘분점이 뭡니까? 춘분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죠. 춘분 시간이 되면. 그런데 춘분점에서 1년을 회전하는 동안에 지축이 살짝 뒤틀렸기 때문에 조금 덜 와가지고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보통 1년이 얼마라고 하고 있습니까? 1년은 365점 2422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1년이 지금까지는 지구가 정확하게 태양을 한 바퀴 돌아왔을 오는 기간이라 생각했지만 세차운동에 의해서 약간 오차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춘분점이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은 이쪽에 있는 별자리를 배경으로 보이죠. 그런데 1년을 회전하고 나서
살짝 덜 왔다. 얘를 위해서 조금 범위를 넓게 잡아보겠습니다. 이점에서 춘분점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자,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배경이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작년에는 태양 뒤쪽에 이 별자리가 보이는데 오래되니까 이쪽이 보이더라. 자, 사실 지금 실제의 오차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같은 별자리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결국은 별자리가 이동한다는 거죠. 자, 황도 12궁 12개 있죠. 이 12개를 하나씩 이동을 해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을 해가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제 여기서 항성년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태양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항성년, 날도 항성일이 있었고 태양일이 있었죠. 달도 항성월이 있고 상망월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구 역시, 지구의 공전주기 역시 그 1년이 항성년이 있고 태양년이 있습니다. 항성년은 말 그대로 단순하게 지구가 한 바퀴 돌아오는 시간이 항성년입니다. 만약에 여기 춘분점이라면 아주 먼 곳에 별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별이 보이는 위치에 그대로 돌아오니까 황성년입니다. 하지만 태양년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주기가 짧아지죠. 자, 그래서 항성년은 365.25641이 되고, 이제 태양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 1년입니다. 태양년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 그 정도 생각하면 되고, 항성년은 365일 6시간 10분 조금 넘습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나오지만 직접 해보십시오. 그러면 항성년과 태양년의 오차, 자, 요만큼 1년은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과 살짝 더 돌아오는 시간만큼 요만큼 이만큼 이동 시간만큼의 오차가 생기죠. 자, 이 오차가 얼마냐? 자, 여기서 이 시간을 빼면 되겠죠. 자, 1년에 0.01421이라는 오차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몇 시간이냐? 0.01421에다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24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이건 0.3408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또 60분을 곱하면 20.4480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1년에 20분 정도 항성년과 태양년의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죠. 자, 1년에 20분이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몇 년이 필요합니까? 1년에 20분의 차이가 난다면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가 1440분이니까 몇 년에 1440분이 되느냐? 72년이 나오죠. 지구가 72년을 공전을 하면 항성년과 태양년의 오차가 하루만큼 난다는 거죠. 그런데 황도 12궁의 별자리 하나는 태양이 한 달 만에 이동을 하는 거리죠. 즉, 춘분점에서 고구점까지, 고구점에서 소만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달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자리 하나를 이동하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건데, 즉 말해서 물고기 자리에 춘분점이 시작해서 한 달이 지나면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그 다음 양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몇 년에 한 달에 오차가 생기느냐. 여기서 이제 2160년이 나온다. 즉 말해서 별자리 운세에서 정한 양자리가 춘분쯤이 되는 건 지금부터 약 2160년 전이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160년 만에 별자리 하나 이동하죠. 그러면 이 12개의 별자리를 모두 다 돌아가기 위해서는 다시 1년만큼의 식오차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2160년에 곱하기 12를 하면 25,9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 그래서 25,92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는 다시 지금과 같은 춘분점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항성년과 태양년의 이야기거든요. 날도 항성일과 태양일이 있었고, 달도 항성월과 상방월이 있었죠. 상방월이 태양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년도 역시 항성년과 태양년이 있다. 자, 이걸 아시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